안녕하세요. 해왕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종훈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주역 38번째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8번째 기회는 참 재미난 기회입니다. 이 38번째 생각난기 어떤 단어가 생각나네요. 38선이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연찮게 38선이 주역에서 38번째 개가 꼭 우리나라 38선 같은 개념을 가는데 왜 그러냐면 요 개를 형상을 보면 여기가 이제 화거든요. 화고 삼리화잖아요. 그렇죠? 삼리화. 요거는 이태택 연못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연못. 여기 나오는 연못인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위에는 불이고 밑에는 연못이라는 뜻이거든요. 연못. 불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날까요? 불은 위로만 올라가는 거고 이 연못에 있는 물은 밑으로만 내려가서 서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서로 어긋나 있다. 그러면 연못이 물고기도 뛰어놀라 그러면 차디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이 좀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연못이 따뜻하니까 물고기도 노는데 차디차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뭔가 모르게 어긋나가 있다라고. 그래서 여기 화택 38번째 개는 화택 규께다. 어긋날 규자 해가지고 어긋나다라고 하는데 또 개 형상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설명을 해드리는데 주역에서는 여기 3번과 여기 이택태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3번 따지면 여자를 계를 때면 둘째 딸을 의미하거든요. 삼비와 둘째 딸. 요거는 이택택은 막내딸을 의미하거든요. 막내딸. 제가 주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차피 딸들은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시집 가서 같이 환경이 다 다르죠. 남자는 시가집 분위기가 여자가 오더라도 한 문화를 남자들은 이제 형성되어 가는데 여자는 시집 가다 보면 이제 A 쪽으로 시집 갈 수 있고 B 쪽으로 시집 가다 보면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두 여자가 비록 한 집에 살지만 나중에 시집 가면 이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다른 환경이니까 참 어긋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형상을 또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와 택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 우리가 하필 우리 한반도로 보면 어째 우리 힘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38선 꺼져 있잖아요. 그냥 북한과 남한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될 건가? 이 통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효사 부분에 어떻게 하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주역에서 설명을 해놓았지 않겠냐라고 해야 저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이따가 효사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고 아무튼 재미난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왜 이제 개의 순서를 보면 주역은 다 개가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랬을까? 지난번에 이제 풍화 가인께를 보면 이제 집안에 이제 바깥에 나가 어려운 집 있으면 집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들어오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좀 처음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긋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긋나다는 그 표를 순서가 풍화 가인께 다음에 우리 화택 규께가 왔다. 지난번 이제 풍화 가인께가 보면 그런 요 개를 이제 형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선풍, 요게 그들이니까 이게 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화 가인께인데 이걸 서로 이제 도전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걸
요걸 요렇게 여기서 보면 하고 여기서 본 것으로 반대되는 형상이니까 이제 풍화가인계고 요거는 이제 화태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괴 형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괴 순서는 이제 그렇게 말했고, 이제 괴사 부분은 이제 요 괴를 보고 준 다음에 이제 문항이 이제 뭐라고 설명되냐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소사는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긋난 게 왜 길할까요? 귀는 소사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어긋난 있으면 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일은 뭔가 안 좋지만 작은 일에는 뭔가 모르게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어긋난 것도 길할 수밖에 없냐라고 보면,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보면 어긋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어긋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늘 하는 역할과 땅이 하는 역할이 결국은 뜻은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한다. 천지 만물의 창조를 하는 데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뜻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어긋나더라 하더라도 천지 만물 뜻이 같으면 다 산출이 되듯이, 우리가 아까 막내 딸이든 둘째 딸이든 친정을 위한다는 그 뜻은 같기 때문에 크게는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모르게 친정을 위한다는 마음, 그 마음은 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도 그러면 이제 화이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으면서도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긋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끝부분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 어긋나는 경우에 아까 38선도 뭐 얘기를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또 가정생활에서도 많이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긋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않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쪽 생을 우리 남쪽 생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르지만 우리는 뭐냐, 한민족이라는 거를 그 개념을 잊지 말아야 뭔가 통일이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그 시집간 딸이 다 다르더라도 친정이란 그 매체는 다 같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말하지만 어떤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서로 어긋날 수도 있다.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지. 인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바로 소사길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효사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 또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8번째 게 화태극계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처음에 여기 양이 왔네요. 그래서 초고,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화태극계의 가정 이해를 하려면 요거 1, 2, 3, 4, 5, 6 서로 옆에효와 응효의 관계를 잘 살펴야 이 효가 제대로 이해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초구를 보니까 회망, 후회가 없네요. 후회가 없는데 왜 후회가 없냐면 초구가 응비 관계 있는 게가 요 육사잖아요, 그렇죠? 요거 구사를 만나러 가느라
가야 되는 그런 서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없다 하네요. 무슨 후회가 없다는 보니까 상마 말을 잃어버렸네요. 그냥 물축 말을 잃어버렸어. 물축 쫓아가지 않았네요. 쫓아가지 않아도 자복 스스로 말이 돌아오니까 후회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 구사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초구가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요 구이가 막고 있네요. 그렇죠? 막고 있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말 타고 가려 해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쫓아가지 않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말은 언제나 다시 돌아올 말의 특성은 언젠가는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회는 없다. 근데 악인을 본다고 하더라도 허물이 없다라고 하네요.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으로 봅니다. 우리가 악인과 선이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양을 선인을 하고 음을 악인을 합니다. 여기 초구가 구사를 만나러 가다 보니까 구사 앞에 여기 음이 있네요. 그렇죠? 음이니까 초구가 요 구사를 만나러 갔을 때는 여기 악인을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만나는 건 허물이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비슷한 뭐 공자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논어의 강의를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공자가 논나라에서 이제 위나라 위영공을 만나러 갈 때 위영공 만나러 갈 때 항상 그 남자 즉 부인을 통해서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말렸죠, 그렇죠? 어떻게 공자께서 이렇게 엄청난 여인을 만나러 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공자는 제자들한테 만약에 내가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하늘이 그것이 싫어한다면 하늘이 그것을 막을 것이고 그렇지 않냐면 안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결론은 나중에 뭐 예의상 쉽게 말해서 어떻게 왕을 만나러 가더라도 비서실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을 만나러 가는데 비서실이 아무리 악인을 하더라도 만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본다 하더라도 무리 없다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38선을만 얘기를 한다면 이 어차피 남과 북이 통일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요. 어차피 이제 만나야 되는데 처음에는 악인을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뭐 어차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남을 강조하는 의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우주우항의 무구라 하네요. 주인을 만나다. 항은 뭐야? 그늘진 항이거든요. 그늘진 곳에서 주인을 만나니 항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늘진 곳에 만난다는 것은 독대를 한다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남한에서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이호락 정보부장이 김일성이 만나러 갔잖아요. 바로 그죠. 이때부터 통일의 기원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 보면 당연히 이호락이가 정보부장이 김일성 만나러 가도 허물이 없겠죠. 예, 나라의 일년지 대사이니까 그래서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 가정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서로 두 형제 간에 만약에 분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주인을 만나거나 이런 뜻으로 해결을 합니다. 어떤 상대와 내가 있는데 잘 대화가 안 된다면 요 상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주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주인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아무 데서나 만난 게 아니라
뭐 눈을 피해서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6.3을 보니까 이런 예요. 견보다 뭐를 보니까 수레가 있는데 이 끌어잡을 예자거든요. 수레를 끌어잡을 단계를 보게 되고 또 뭐를 보냐면 그 소가 또그 수레를 끄는데 또 체가 있네요. 그죠? 이거는 뭐 끌어당길 밀체 등등 있는데 이거는 형상이 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 632 상하는 거는 요거 이 상구거든요. 상구. 요걸 만나러 가야 되는데 63 입장에서 뒤에서 92가 또 끌어당기는 행위고 또 여기 94가 또 앞에서 막고 있네요. 바로 그런 형성입니다. 또 뭐냐면 또 뭐를 봤냐 기인 그 사람이 이때는 하늘천이 아니라 뭐 중머리 천이거든 중머리. 지금 중머리를 말한 머리에 요 머리를 다 깎는 그런 행위고 자비 또 코를 비어가네요. 그런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이 형상은 이해를 하려면 이런 형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 우리가 이 한반도를 따졌을 때 여기 6.3은 결국은 요쪽이 뜻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북한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 가지로 뭐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미국 다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행국이다. 그래서 무촉. 처음에는 잘 성사가 안 되잖아. 유종. 끝내는 어떤 뭔가 경사가 있다. 그래서 많이 눈치가 보지만 처음에는 많이 어렵지만 결국은 성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규사가 보니까 이제 구사 요거네요. 그렇죠? 양인데 그래서 구가 표시되어 있고 규고 어긋났다 보니까 외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원부 원래 부인 원래 남편을 만나는다. 교부 믿음으로써 사귄다. 그럼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다. 그러네. 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반도가 원래는 한 종족이잖아요, 그렇죠? 한 종족인데 한 종족이 같이 만나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까이 함정적으로 어차피 통일을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써 계속 만나보다 보면 처음에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아무리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럼 5번째 보니까 해망. 또 후회가 없다. 왜 후회가 없다 하니까 보니까 열종, 그 종족이 이 심을 썼잖아요. 살붙자니까 그 종족 간에 이 살코기를 씹었어 가니 무슨 허물이 있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또 384를 그리다 보면 남한이 좀 잘 사잖아요, 그렇죠? 남한 잘 사는데 북한을 어차피 도와준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통일을 위해서는 바로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 자 상구를 보니까 규고 외로운데 어긋나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서로 갈라져 있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걔는 보거든요. 뭐를 보니까 돼지가 진흙이거든요. 시부도 진흙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걸 보고 또 제기 읽어 한 수리에 귀신을 또 담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장 지호 이 호자는 뭐냐면 활을 잡아 당기는 호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북한이 이제 요거는 이제 남한의 입장이고 요거는 이제 북한의 입장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이 가만히 이제 여기가 이 상부 입장에서는 보니까 남한에서 가만히 뭔가 자꾸 하니까 뭐 갖다 준다 뭐 한다 뭐 통일 정책 자꾸 하니까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 gen시부도, 차제기일거 여러 가지 대지가 진흙을 머리에 이고 또 차에 또 귀신을 가득 실은 것 같은 형상을 본 것 같죠. 그러다 보니 활을 잡아 당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보니까 후탈지어 활을 이 줄을 매거든요. 활을 벗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왜 벗어버리니까 이제 악인이 아니라 본 거죠. 저 남아라. 그래서 비구, 도적국, 도적이 아니니 혼유를 구한다. 그래서 왕우, 우적길 가서 비를 만나니 길하다. 결국은 이제 뭐 비가 와야 뭐 산출되니까 결국은 이제 통일을 이 북한에서 이제 무력 경쟁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서로 만나서 화합을 이룬다면 결국은 비를 만나서 통일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냐면 남한에서 끊임없이 계속 만나라. 여러 것을 만나라. 라고 하다 보면 북한에서 처음에는 신경질을 하지만 결국은 만나기 때문에 만나다 보면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잘 보셨나요? 효사 부분. 그러고 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후락 정무부장이 북한으로 가서 주군을 만나는 그런 형상을 등등을 보면 이제 통일의 기운은 점점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주역이 바로 38번째 입장에서 우리나라 38선을 꼬는 과 형상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이제 통일의 기운이 온다. 뭐 통일의 기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만나지 않냐면 통일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서방의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방해를 할 수도 있겠죠. 서로 자기의 그 집권 세력이 쉽게 말해서 뭐 남쪽에서 통일되면 뭔가 모르게 그 권력을 잃는 경우라든지 북한에서도 뭔가 모르게 군부 세력이 잃는다든지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 대비해서 하는 뭐 군수 산업이란 그런 거는 많이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뭔가 모르게 계속 만나야 소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된다면 개순이 물밑작업으로 계속 만나질 것 같은데 그래 되면 2025년 되면 가을쯤 되면 뭔가 모르게 통일의 기운이 확실히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 들어주고 통일은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초기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뭔가 모르게 상황이 어긋나고 있다라고 생각 들면 항상 대화로 먼저 풀어라. 일단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죠? 직접 만나기 힘들면 아까 말한 대로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인, 상사를 만나든지 해서 일단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주역 개가 나왔을 때 점을 어떻게 칠 건가라고 봤을 때 만약에 계약하러 간다라고 하면 뭔가 오늘은 이 계약이 어긋날 수도 있겠네요. 어긋난다. 그러면 이 어긋나는 경우에 어떻게 풀어가? 쉽게 말해서 어긋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우리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하고 와서 계약하려고 하니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역에서 말한다시피 일단 대화로 풀어라. 가격이 안 맞다면 가격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해요. 데이트하러 갔다. 이 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뭔가 모르게 좀 깨질 염려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항상 대화로 풀고 오늘이 안 되면 오늘 안 되더라도 다음에 꼭 만나서 풀어라. 그러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만약에 물건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오늘은 찾지 마라. 오늘은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행은 이제 총 64번째 개인데, 총 이제 38번째 개는, 어긋난다. 남북 통일의 입장에서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효사 부분을 잘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그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도를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제 세상에 이제 자기가 본처의 길을 딱 터득하고 난 전파를 하고 나니까 뭔가 힘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나의 생각과 또 현실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긋난다. 어긋난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름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크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현실은 다르니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는 뭐 산속에서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작권에서 깨달아야 바로 현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주요 권력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어긋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을 해주라고 저는 항상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다투면 원래 저 사람이 원래 저랬는데 내가 굳이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저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죠. 굳이 계속 만나서 티격태격 할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하늘과 땅, 마찬가지로 남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차이가 다름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어긋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다른 데도 계속 왜 같으려고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있다시피 하늘이 하는 역할, 땅의 역할이 다 다르다. 그러나 땅도 한 대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땅도 뭔가 산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도 음과 양도 뭔가 모르게 교류가 돼야 한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뭐 교류가 이루어져야 뭔가 모르게 이루어진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응용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39번째 개는 또 새로운 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개냐면 위는 육감수라 해서 이런 개가 되고 밑에는 칠감산 산이고 위에는 수입니다. 수상개인데 수상개도 이제 아까 화택규계처럼 상당하게 어려운 상황을 빠지는 경우인데 이제 왜냐하면 어긋나면 자꾸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어려운 개 중에 하나 어떻게 풀어 나갈 건가? 그도 요 39번째 개인데 요 개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응용하면 좋을 것 같다. 요 개는 딱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